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10대를 위한 이공계 진로 콘서트 6번째 시간 수학을 못하면 문과, 잘하면 이과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학을 못하면 문과를 가야 될까요? 잘하면 이과일까요? 수학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7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죠. 그가 새롭게 도입한 것은 등가 원리인데요. 중력과 가속도는 동일하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을 수학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9년 동안이나 등가 원리를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친구인 수학자 마르셀 그로스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로스만,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그러지 않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네. 부탁을 받은 그로스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아인슈타인은 드디어 일반상대성 이론을 공식으로 완성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로스만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와이프 아인슈타인의 아내가 이제 수학 실력이 아주 뛰어난 수학 전공자, 수학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죠. 아인슈타인이 뛰어난 천재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물리학자들에 비하면 수학 실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그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물리학을 뛰어넘는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도 수학 실력이 부족했다니 세상에 완벽한 천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사실 수학을 잘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 머릿속으로 상상실험, 가상의 실험을 머릿속으로 해서 뭔가 독특하고 독창적인 걸 창안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거죠. 그렇죠. 그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수학적으로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천재였죠. 자, 이공계를 선택하려면 꼭 수학을 잘해야 할까요? 물론 수학은 과학과 공학을 이해하는 도구 과목이므로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과학과 공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은 원리나 법칙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수학의 논리와 법칙을 잘 이해한다면 물리와 화학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나 화학은 수학적인 계산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생물 분야는 물리나 화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생물은 자연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수학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물 물리 같은 생물의 물리 분야가 있거든요. 생물 물리 같이 생물 속에 담긴 물리적 원리를 밝히는 영역의 경우에는 일부 수학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대부분 수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어떤 분야인지 그 분야에서 수학적 능력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등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수포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수학을 포기하는 자를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 이런 말이 널리 유행하는 이유는 워낙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겠죠. 안 풀리는 수학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골치가 아팠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잘 오르지 않는 수학 성적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을 가진 사람 또한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잘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수학을 배운다는 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집념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대충 암기 과목,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원리나 정의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내느냐 그 연습을 쌓고 쌓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자, 수학 성적이 이공계 성적을 판단하는 완벽한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공계열의 다양한 전공 중에는 수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사례에서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뛰어난 상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자신의 상상을 이론으로 완성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협력의 시대입니다.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과학, 공학의 분야가 더욱 첨단화되고 학문 간의 융합 정도가 심해지면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내게 부족한 것을 동료가 채워주고 또 동료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합니다. 비록 내가 수학적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남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학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경험은 이공계 인재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싫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와 같은 것이겠죠. 에디슨, 뉴턴, 아인슈타인은 모두 어린 시절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고 결국 과학기술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성적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상상한 대로 실천하면서 매 순간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배워서 채웠죠. 세상의 지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동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결국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못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을 못하면 문과, 잘하면 이과라는 글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자가 이공계를 선택해도 될까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